우리 반의 대부분은 이제 예비 중3들인데요. 예비 중3이 중학교 3학년 1학기하고 2학기 때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내신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오늘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겁니다. 사실은 역학은 일과 에너지의 개념으로 문제가 거의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들이 대단히 많은 양 쏟아져 나올 거라서 잘 들어두시면 내신 대비도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일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는데요. 아빠는 회사 일 하냐고 힘들고 엄마는 집안일 하냐고 힘드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회사 일과 집안일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 아닌 거죠. 자,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일이 아니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과학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일을 할 때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물체죠. 그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줍니다. 10N의 힘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 그 힘을 받은 물체는 이동하게 됩니다. 얼마? 2m 가서 여기에 오게 된다고 치자. 자, 이렇게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일했다라고 하고요. 이때 물리량을 한 일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물체에 힘을 주어서 힘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우리는 일했다라고 과학에서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줘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물체에다가 힘을 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도 줘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모든 물리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한 일의 양도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내가 한 일은 준 힘에다가 내가 거리를 곱한 값이 내가 한 일의 양입니다. 그러니 10N의 힘을 2m 밀고 가는데 썼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내가 한 일은 20Nm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턴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중복해서 쓰는 게 귀찮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을 따서 20줄의 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 줄 따서 20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이 20줄인 상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근중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에 선생님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물투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요, 똑같은 10N의 힘을 주는데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똑같이 2m만큼 끌고 갔습니다. 2번의 일이죠. 세 번째는요, 똑같이 10N의 힘을 주는데요, 요번에는 각도를 더 크게 해서 60도의 각도로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2m 밀고 갔습니다. 3번의 일이죠. 자, 마지막 4번의 일은 물체를 위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줍니다. 4번이죠. 근데 물체가 옆으로 갔습니다. 2m. 신기롭죠? 이게 가능하다고요. 자, 이제 누가 한 일이 제일 클까요? 이게 모근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똑같이 10N의 힘을 줬는데 물체를 2m만큼 이동시켰어요. 누가 한 일이 제일 클까요?
몇 번? 1번이 제일 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이 2번이고요. 그 다음이 3번이고요. 그 다음이 4번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의 양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써있죠.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끌고 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중에서 1번은요. 물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10N의 힘을 줘서 그 힘을 온전히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20줄의 일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우리 했어요. 맨 앞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 힘을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도 된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요 각도가 30도인 사실은 분해를 해놓으면 fx라고 하는 수평 방향과 fy라고 하는 수직 방향의 힘을 이용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인데 요 각도가 90도니까 얘도 90도인 요게 피타라는 직각삼각형의 형태를 띄워요.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얼마냐면 이게 10N이면 얘 얼마? 10 코사인 30. 그래서 얼마? 5 루트 3 몰라도 돼요. 그래서 루트 3이 대략 얼마냐면 1.7입니다. 한번 곱해보세요. 루트 3 대신에 1.7을 대략 곱하시면 얼마의 힘? 얼마? 8.5N의 힘을 수평으로 쓴 겁니다. 10을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수직 방향으로 힘이 분산됐기 때문인데 수직 방향으로 사용한 힘 그래서 이게 바로 F 사인 30도죠. 그럼 얼마입니까? 5N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 때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힘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힘주는 거. 대부분이 위에서 물체를 살짝 똥꼬를 들어서 끌죠. 이 물체의 똥꼬를 드는 데 사용한 힘이 5N, 앞으로 끌고 간 힘이 8.5N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요. 10보다 작은 8.5N의 힘밖에 못 줬네. 네. 그리고 나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물체를 미는데 한 일은 17줄밖에 못해요. 얘보다 3줄이나 적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가 30도가 아니고 60도라면 이제 되시겠어요? 자, 수평으로 물체를 잡아당길 때 사용한 힘은 얼마입니까? 5N입니다. 그래서 5N의 힘밖에 못 줬어요. 그리고 2m 밀고 갔어요. 그러니까 2m 미는 동안 한 일은 10줄밖에 안 돼서 얘의 절반밖에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럼 90도의 힘을 줬다고 치면 90도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물체를 수평으로 미는 힘은 얼마일까? 얼마일까? 0이죠. 수평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한 힘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2m를 밀고 가도 한 일은 없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요. 한 일은요. 그냥 무조건 힘을 주고 물체가 이동했다고 다 일을 한 게 아니다. 물체를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모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힘을 줄 때 최대한 모든 힘을 다 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물체가 움직이는 데 사용한 힘은 줄어든다. 그래서 각도가 90도일 때는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없다라고 본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90도이면 한 일이 없는 거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90도면 한 일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힘을 줬는데 물체는 힘준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시험범위. 자, 어떻게 한 일이 없어? 라고 하면 일은요, 물체에다가 준 힘에다가 밀도랑 거리를 곱하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힘을 줬는데 그 새끼가 안 움직여. 움직이는 거리가 없어. 그럼 당연히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벽을 미친 듯이 밀고 있습니다. 한 일 얼마? 왜? 안 갔으니까. 그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는요, 물체가 가고 있는데 나는 힘을 안 주고 혼자 가? 그럼 내가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주지 않았는데 물체가 간다면 한 일은 당연히 내가 한 일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 경우입니다. 내가 힘도 줬고요. 물체가 이동되어 있는데 그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대단히 있을 수 없는 경우 같은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체를 들었다고 치자. 제가 무거운 물체를 들었죠. 그러면 이걸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힘을 어디로 줍니까? 그리고 그걸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됐죠? 무거운 물체를 들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죠. 그러면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90도. 한 일 있게 없게?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대표적인 경우가요.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똑바로 앞으로 걸어간다고요.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예요.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건 한 일이 없는 행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상상해봐. 어떨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일까? 맞아요.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고 얘를 뺑글뺑글 돌려요. 그랬을 때 모든 지점에서 원운동하는 모든 지점에서 물체는 항상 원의 접선 방향으로 가려는 운동 방향을 갖는데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이유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 힘을 받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려는 방향이 항상 90도를 이루고 있는 게 등속 원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지구 둘레를 등속 원운동하는 애가 있죠. 지구 주변을 등속 원운동하는 애 누구 있을까요? 인공위성. 얘는 한 일이 없어요. 됐어? 달 한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식으로 물체에 작용한 힘하고요. 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는 물체가 움직임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0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힘을 좀 방향이 물체가 이동 방향과 같을 때가 최고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꼬맹아, 이러한 일에도 종류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요. 사람이 10N의 힘으로 밀고 가요. 그래서 물체가 2m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체가 움직여가는 동안 사실은 물체와 바닥 사이에 모두 작용하니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힘도 작용하죠. 마찰력이 4N 작용하고 있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저때 한 일이 얼마니? 답할 수 없습니다. 왜? 일에도 종류가 있어서 어떤 일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선생님 어떤 일이요?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은 어떤 힘이 한 일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이 준 힘을 우리는 그냥 힘이 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한 일은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마찰이 한 일. 또 어떤 힘 작용이냐 저기서. 또 어떤 힘도 있냐? 중력이죠. 중력이 한 일 되겠네요. 그리고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다 합한 알짜리의 힘도 있죠. 이런 식으로요. 어떤 힘이 일을 했는지를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된다. 이 값이 다 다를 거다. 해보죠. 힘이 한 일은요. 내가 준 힘이 10N이고 그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힘이 한 일은 20줄입니다. 요게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마찰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힘이 한 일 구해라. 그러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마찰이 한 일 부르세요. 가는 동안 마찰력도 작용했잖아요. 마찰이 한 일 불러. 얼마 곱하기? 4N 곱하기 얼마? 2m. 그래서 마찰이 한 일 얼마? 8줄.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왜 틀릴까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중3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플러스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의 1이에요. 왜일까요? 첫 번째요. 첫 번째 힘이 한 일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10N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1을 만들어요. 근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입니까? 마이너스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1을 만듭니다. 알겠어? 대표적으로 마찰력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서 대표적으로 마이너스의 1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 불러. 얼마? 중력의 한 일 얼마? 안 들려? 얼마야? 얼마 곱하기? 2 곱하기 10? 20? 정신 안 차려? 5분 전에 배웠어. 중력의 한 일 얼마니? 0이죠. 이게 중3 내용이죠. 물체를 옆으로 끌고 가면서 중력의 한 일을 물어봐요. 중력은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20N의 중력을 받지만 이 힘과 운동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90도. 그래서 한 일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중력이라는 힘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3 내용이에요.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냐? 이거죠. 알짜임 얼마? 알짜임 얼마입니까? 아니요. 실제로요. 지구가 아래로 20N의 힘으로 누르면 저번 주에 배웠죠. 바닥이 똑같이 20N의 힘으로 떠받들기 때문에 위아래로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중력은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간격과 언제나 합력을 0 만들어요. 바닥면에 있는 물체는. 그러면 합력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4. 얼마입니까? 6N입니다. 맞죠? 이때 알짜임은요. 오른쪽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하는 이 6N이라는 알짜임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플러스의 힘이고요. 그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짜임이 한 일은 플러스 12줄의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일을 다 합해보세요.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일에는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이 있다. 이때 한 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하는 건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냐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냐로 결정하는 거다. 됐죠?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근데요. 저 일할 건데요. 저는 일할 건데요. 됐어? 네. 저는 이렇게 칠판 지우개를 밀고 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많이 들어서 못하죠.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저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네요. 맞죠? 네. 라고 하는 이렇게 일을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게 나한테는 일할 수 있는 뭐라는 게 있어? 능력. 그 능력 안에서만 일을 하죠.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뭐라 그럴까? 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100 있어요. 저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멋진 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그 에너지의 원래 뜻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저는요 이제 제 몸에 있는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저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40만큼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저의 나중 에너지는 얼마가 되게요? 얼마일까? 얼마? 감각적으로 얘기해봐. 얼마? 60. 아, 선생님 에너지는요 일을 한 만큼 주는군요. 네, 이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일로 뭐했다? 전환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서 한 일만큼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나의 나중 에너지는 60만 남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처음 에너지는 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받았냐면 20만큼 받았다고 치자.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 스타터 한 사람 손. 그럼 이 사람들은 스타터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너네 스타터 수업 시간에 이거 뭐 다 배우지 않았어? 맞아? 어? 자, 그러면 너네들은 다 알 테니까 물어볼게요. 뭐가? 자, 60만큼의 에너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0만큼의 일을 받았어요. 저희 나중 에너지 얼마 됩니까? 얼마? 얼마 되니? 60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20만큼의 일을 받았어요. 저희 나중 에너지 얼마 됩니까? 80. 사실은요, 에너지는 일을 한 만큼 줄지만 일을 받은 만큼은 뭐한다? 는다. 그러면 거꾸로요. 내가 받은 일이 내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돼서 저장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산술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수식으로 표현하면 60에서 받은 일을 더한 만큼 저의 나중 에너지 돼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뭔가가 느껴져요. 어떤 일은 마이너스의 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플러스의 일,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맞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마이너스의 일 아까 배웠어요. 이 새끼를 얘기합니다. 맞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 요거요. 얘가 바로 이겁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일을 배울 때요.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게 고등학교의 기본이다. 됐죠? 그 중에서 플러스의 일은 어떤 일이 플러스의 일이었어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준 아이가 한 일이 플러스의 일. 그 플러스의 일만큼 에너지를 뭐한다? 증가한다. 처음보다. 알겠어? 네. 마이너스의 일은 뭐예요?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이 마이너스의 일. 그 일만큼 반드시 에너지를 뭐한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늘어나는 일도 있고 줄어드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플러스의 일도 있고 마이너스의 일도 있었잖아요.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다해서 나눠가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늘었다고요? 줄었다고요? 말해봐. 얘 늘었니? 줄었니? 결과적으로? 뭐 보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가해서 나눠가면서 에너지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결과적인 일이 바로 알짜입니다. 이게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가해서 나눠가는 동안 저 물체는 정확하게 12줄만큼 늘었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일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감소하는 거고
이를 받을 때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한국말을 사실은 우리는 마이너스의 1과 플러스의 1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시면 그 물체가 움직이기 전과 움직인 후에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만큼이요. 아, 이렇게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가 있는데 물체가 처음에요. 에너지가 100 있었는데 내가 일을 했다면 일한 만큼 나중 에너지는 줄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안 가르쳐줘도 처음에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나중에 에너지가 60 됐대. 아, 이 새끼 일했네. 40만큼 판단이 돼야죠. 그죠? 처음에 에너지가 60이었는데 나중에 에너지가 80이래요. 그럼 아, 얘는 일 받았네. 20만큼 판단이 돼야죠. 근데 이제 처음 에너지 80입니다. 근데 시간이 1000년쯤 지났어요. 나중에 에너지가 일을 한 것도 받은 것도 없대요. 근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에너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에너지는 무조건 일을 한 만큼만 줄고요. 일을 받은 만큼만 늘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에너지가 스스로 없어지거나 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도 에너지는 처음과 똑같이 80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일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100에서 60으로 에너지가 40만큼 변해서 이게 바로 일이냐. 됐죠? 그래서 일은요,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의 종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 얘기해보세요. 무슨 에너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태양 에너지. 맞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도 우리는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에너지는 딱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에너지는 딱 2종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그걸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움직여야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되니까 자, 그런가 하면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는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자, 저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여기입니다. 지금 안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 있죠. 알겠어? 이거요.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로요. 이 운동 에너지요.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요. 2의 빠르기로 굴러가고 있어요. 당연히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2분의 1 mv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이 물체 m은 질량이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질량은 2kg고요. V는 물체의 속력입니다. 속도가 아니야. 방향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빠르기가 2니까 그거에 제곱하면 4. 그래서 이 아이의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4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외우셔야 돼요.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 가던 아이가요. 옆에
책과 책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자랑 부딪힌다고 치자. 그럼 부딪히자마자 멈추니? 아니죠. 자를 어느 정도 밀고 가다가 수레가 멈춥니다. 자, 수레가 멈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됐다는 얘기일까? 0 됐다는 거죠. 그러면 수레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데? 4줄인데 부딪히는 순간 멈추면서 운동 에너지 얼마 됩니까? 0. 그러면 얘는 무슨 말입니까? 한 일의 양이 얼마라는 거? 4만큼의 일을 마이너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부딪히는 순간 자를 미는 일을 해준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자를 미는 일을 했으니까 자를요 저는 밀었대요. 얼마의 힘으로 밀었는지 힘은 못했어. 근데 이 새끼가 밀려나간 거리는 쟀어. 10cm 밀려나갔어. 얼마의 힘으로 밀었을까요? 1죠. 한 일은요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4줄의 일을 했었어야 된다며. 되겠어? 근데 힘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10cm 밀려나갔대. 얼마를 곱해야 돼? 얼마? 0.1m로 거리 단위는 무조건 미터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순간 준 힘이 얼마라는 겁니까? 40N의 힘을 줬다라는 얘기겠죠. 이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요. 첫 번째 가정후 물체의 질량이 2kg짜리고요. 자, 물체의 속력이 2m/s인데 이 물체가 가다가 자랑 부딪혔을 때 자를 밀려고 가는 거리가 10cm라고 치자. 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런 수레의 질량만 2배로 크게 해볼게요. 4kg. 그래놓고 속력은 그대로 줄게요. 자가 얼마 밀려나갈까요? 5cm. 몇 cm? 5cm. 5cm? 얼마 밀려나갈까요? 자가 밀려나가는 건 수레가 이랬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 수레의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졌을까요? 첫 번째에 비해서 몇 배 커졌을까요? 속력은 그대로인데 질량이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죠?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질까요? 2배 커집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2배 커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몇 배 커져야 되니? 2배 커져야죠. 그러니까 밀고 간 거리가 몇 배 커질까? 2배 커져. 20cm 밀려나가야 정답입니다. 알겠어? 네, 이 실험들을 과학자가 미친듯이 반복 실험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경우 다요. 처음이랑 질량은 똑같이 2kg인데요. 요번에는 움직이는 빠르기가 2가 아니고 4의 빠르기로 가게 합니다.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졌을까요? 몇 배? 4배입니다. 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속력이 2배 커지면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4배 커집니다. 그러니까 밀려나가야 되는 거리 몇 배 커져야 됩니까? 4배 커져야죠. 그래서 40cm만큼 밀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력을 2배 크게 했을 때 밀려나간 거리가 4배인 걸 통해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걸 알아냈다. 사실 거. 됐죠? 그럼 마지막 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비해서 질량은 4kg이고요. 처음에 비해서 속력도 2배 커서 4m/초 초과됐다고 치자. 자,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지니? 처음에 비해서 몇 배요? 8배 커지니. 그럼 밀려나가는 거리 몇 배 커져야 됩니까? 8배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몇 cm 밀려나갑니까? 80cm 밀려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이루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질량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2배 커지잖아요. 그래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 그래프 찾는 게 중3들입니다. 자, 그러면 수레의 속력이 운동 에너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실제로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건 속력일까, 속력의 제곱일까? 속력의
만큼 운동 에너지는 커집니다. 속력이 2배 커지면 그거의 제곱인 운동 에너지는 4배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비례관계가 있는 건 속력이 아니고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제곱이 안 붙은 속력과는 운동 에너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차 함수 관계가 있죠. 됐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요. 여기에 V 제곱이 들어있는지 V가 들어있는지 잘 보시고 그래프 모양 맞게 된 거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이게 3학년 1학기 시험법. 자, 그래서 수에 이런 식으로요. 속력과 질량,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한 결과 우리가 만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이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실험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생긴다. 자, 그럼 보면 이 실험의 의도를 보면 그래서 수레가 가면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근데 수레가 가다가 멈추는 만큼 수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운동 에너지를 자를 미는 데 썼다는 얘기야. 맞아. 네. 그랬을 때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고요. 자를 민 1은 자에 준 힘에다가 자를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데 잘 봐.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면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몇 배 커지니? 2배. 그럼 힘은? 처음에 힘이 40이었죠. 두 번째 힘 얼마일까요? 그대로 40. 그래야 힘이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진 만큼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4배 커졌다고 치자. 그랬더니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4배 커졌대. 그럼 이때 힘은 변화 없이 일정하죠. 이때도 46입니다. 이때도 46. 선생님, 이 힘 왜 안 바뀌어요? 이 힘은요. 책이 자를 누르는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자가 가거든요. 정확하게 그 힘만큼만 힘을 주면 가거든요. 그래서 수레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항상 자를 밀 때는 책과 자 사이의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면서 미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크면 많이 밀고 가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 똑같은 힘으로 조금밖에 못 민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때 책과 자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지던 작아지던 미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관계를 그리는데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수레의 질량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수레의 속력의 제곱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자가 밀려나간 거리 비례관계가 있어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자에 작용한 힘은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힘은 46N이라는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고 해서 힘이 커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체도 에너지를 갖는데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 위치 에너지 생기는 건 아니죠. 위치 에너지는 무조건 기준 면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기준 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떠 있을 때 갖는 에너지야. 그래서 여기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돌 떨어뜨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못을
작아서 못이 박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땅을 뚫고 들어가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인데요. 그럼 선생님 기준을 어디로 잡아요? 그건 문제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마다. 어떨 때는 저기 1층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책상을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저기 비행기, 선반을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면보다 높아야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면은 그때그때 문제마다 제시된 기준면을 보는데 만약에 땅바닥을 기준으로 했다고 쳐. 위치 에너지 몇 생긴 거예요? 해보자. 땅바닥에요.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있다? 나 얘를 1m 높이 위에 있는 책상 위로 예를 들어서 올릴 거야. 그럼 물체를 들려면 나 뭐 해줘야 되니? 이래야죠. 왜? 이 물체는 안 올라가려고 지구가 아래쪽에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나는 얘를 들어 올리려면 최소 물체의 무게만큼 힘줘야 됩니다. 20N이라고 하는 무게만큼 힘줘야 돼요. 그러면 20N의 힘으로요. 됐어. 얼마만큼 들어 올려야 되냐면 책상의 높이 1m만큼 들어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책상의 높이 1m만큼 들어 올리면 나는 중력에 대한 일을 20줄만큼 한 거죠. 맞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얘를 어영차 하고 더 올렸어. 그럼 나는 일했고요. 저 물체는 일을 뭐 했니? 받은 거죠. 물체가 일을 받으면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길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내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만큼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바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을 구하는 식이랑 같이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mgh.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네가 한 일이 바로 저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다. mgh.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칠판 중에 여기 있어. 위치 에너지 얼마?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그렇죠. 조건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얘 위치 에너지 있게 없게? 있죠. 교실 바닥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칠판 턱을 기준으로 하면 네,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요.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그 다음에 옥상. 자, 이 옥상에 2kg짜리 물체가 올라가 있고 한 층간의 건물 높이는 2m 간격이라고 치자. 여기를 옥상, 여기를 3층, 여기를 2층, 여기를 치면 이렇게 할게요. 보였죠? 자, 그럼 구하세요. 1번.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구하세요. 2번. 2층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3층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 옥상을 기준으로 할 때 처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십시오. 해 빨리. 했니?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는요. mgh라고 했어요. 자, 물체의 질량은 2kg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중3 때는 얼마로 할까요? 9.8만 9.8. 10은 언제 해?